고1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이랑 레벨 3 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버는 문제 번호는 저 프린트 나간 거 문제 번호여서 본책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본책 문제 번호도 같이 적어 드리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부등식부터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전범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0번 문제부터 봅시다. 올림포스 61쪽 2번 문제. 자, 주어진 m의 범위에서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실근을 갖는 범위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근해 분리랑 같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풀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여서 필요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두 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총 케이스를 세 가지 정도에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저 2차식을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한 근에 걷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리고 또한 한 근에 갖는 경우는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되는 경우? 자, 마이너스 2가 중앙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어떠한 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날 거야. 자, 근해 분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세 가지를 얘기하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까지 얘기를 하지만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는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을 fx라고 칭하고 얘를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바라봤을 때 자, 우리는 오른쪽 그림에서 뭘 해주면 된다? 함수값인 f-2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호를 어디에 붙일지 조금 고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오케이, 등호를 붙여줍시다. 자, 등호를 붙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라는 값 또는 2라는 값이 근이 되는 경우,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되는 경우도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2 곱하기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중간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2 집어넣었을 때 주어진 식은 m에 관한 2차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 놈을 풀어주면 중간 과정을 다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2차 부등식 해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바로 갈게요.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m의 범위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구한 해와 그 m의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m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0부터 5까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8개의 근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한 줄일 거 줄인 거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자, 이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얘는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적어서 짝수 판별식으로 바로 갈게. fx 는영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짝수 판별식은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될 거예요. 자, 요 경우에는 내가 m 플러스 2라는 놈 자체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데 m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야.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굳이 안 따져도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미 파란색에서 나왔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또 더 따져줄 필요가 없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주어진 2차 함수식에서 대칭축은 n 플러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라는 놈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안 써지네.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자, m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단 작다라는 조건까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수값 체크해 줘야 되죠. 이미 마이너스 2와 2가 근이 되는 경우는 따졌기 때문에 등호는 빼서 생각할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커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러면 f-2라는 함수값 아까 위에서 적었는데 3m 더하기 미안합니다. 자, 요 경우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세우시면 m이라는 값이 마사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fe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신다면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자, 이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것들 다 겹치는 부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정수 m은 마이너스 1 한순간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추가돼요. 위에 파란색 조건에 없는. 그래서 총 9개의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주 만약에 요 파란색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라는 걸 까먹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뭐 몇 배로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두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존재한다, 어떠한 수가 존재한다 이런 조건은 함수값만 체크하면 판별식은 자연스럽게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 대칭축은 체크할 필요 없다는 사실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뭐 이 정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풀이 길이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10번 정리하시고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프린트 11번 문제는 올림포스에서 마찬가지 같은 페이지 61페이지에 3번 문제에 해당하고요. 네, 그래서 뭐 넓이랑 이런 부분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 문제는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 믿고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등분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 3등분, 세로의 길이를 3등분 한 걸 하나를 x로 잡아주고요. 우리는 즉 전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3x로 잡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A, B의 길이보다 6만큼 긴 게 가로의 길이 A, D의 길이래. 그럼 6이라는 숫자, 플러스 6이라는 숫자를 3등분 해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가로의 길이도 x 더하기 2로 3등분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잡아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 뭐 x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넓이 바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S1이라는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 3배 x 플러스 2 높이 3x 뭐 바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S2의 길이가 좀 중요한데 사실 S1도 방금 이제 하려는 방법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었어. 자, S2라는 저 넓이는 원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좀 잘라낸 거잖아, 일부분을. 자, 이렇게 생긴 뭐 P1, D, Q2가 있었는데 자, 얘를 또 삼각형의 중점 연계 정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자른다면 자, 얘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모두 1대1 닮음이 되고 있음을 뭐 학생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그럼 넓이의 비는 전체가 1이었을 때 큰 놈의 넓이는 4, 닮은 비가 1대2, 넓이 비는 1대4. 그러면 그 아래 S2에 해당하는 부분은 3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번엔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볼게. 그냥 바로 식 쓰지 않고. 자, 나는 전체 넓이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해요. 이거는 뭐 그냥 이 문제를 풀려면 전체 넓이까지 갈 필요는 없긴 한데요.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사실 S1이라는 것도 전체 사각형의
ABCD라는 사각형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S2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사각형에 한 번에 가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라서 갑시다. 자, 우선 뭘 생각할 거냐면 삼각형 DP1, Q2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 해요. 자, 요놈의 4분의 3만큼이 내가 원하는 S2야. 자, 그러면 DP1, Q2라는 놈은 자, 3분의 2만큼이에요. 누구의? 삼각형 DP1C에. 거기에 또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지. 자, 3분의 2라는 게 밑변비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 또 3분의 2 뒤로 뺄게요. DP1C라는 놈은 또 3분의 2야. 누구의? DAC에. 삼각형 DAC에 또 3분의 2만큼이고, 자, 숫자들은 미리 계산 좀 때려 줍시다. 2분의 1이라고. 뒤에 2분의 1이 곱해진 거야. 자, 그러면 DAC는 누구의 넓이냐? 바로 DAC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S1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2의 식을 굳이 또 새로 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어떤 조건에 도달한 거냐면, 뭐 S1의 넓이는 정해져 있어요. 뭐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거. 그럼 전체 넓이 아까 저 위에 적혀 있는 거 정리 좀 합시다. 2분의 9에 x 곱하기 x 더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고, 대신 S2라는 놈을 우린 앞으로 3분의 1이다. 누구의? S1에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굳이 x에 관한 식을 갖다 쓸 필요 없어. 왜? S2를 S1으로 표현했으면 주어진 부등식은 9 이상이야. S1-3분의 1 S1 24 2야. 자, 그러면 가운데는 계산하시면 3분의 2S 되니까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 주신다면 2분의 27보다는 크거나 같아 S1이. 자, 2분의 23이니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36보단 작거나 같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S1 위에 9 해놨잖아. 2분의 9 어쩌고. 양변에 또 9분의 2로 그냥 나눠버립시다. 9분의 1을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3 이상이야. 누가?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그리고 8 이하야. 라고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속된 부등식은 연립부등식 중에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3 넘어와서 마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8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다음처럼 좀 이쁘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얼마보다? 마3보단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단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하고 있는 x의 값은 변의 길이야. 당연히 음수는 처음부터 버리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마4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 음수인 파트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겹치는 부분 x의 범위는 1 이상 2 이하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최소값이 최대값이 답은 3 이렇게 써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최종 답은 AB의 길이고요. AB라는 놈은 3X라고 내가 처음에 잡았었거든. 그래서 3 이상 6 이하. 답은 9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희한테 나중에는 식이 좀 복잡했을 때는 요 보라색으로 S2를 다음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비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요 방법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도전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레벨 3. 자, 부등식의 레벨 3 한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바로 자, 13번 문제. 자, 프린트 13번 문제고요. 아래 문제 좀 내려놓읍시다. 자, 프린트 13번 문제고, 자, 올림포스 기준 페이지 65쪽에 20번 문항이네요. 65쪽 20번 문항. 네, 레벨 3의 마지막 문제였어요. 부등식 문제. 자, 요 놈은 다음과 같은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구해달라라고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요놈의 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얘는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대부분 학생들 아시고 계실 거라 믿어요. 첫 번째는 마3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총 3개로 나눠서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그걸 보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식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쌤은 바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 거야. 자, 뭐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연속성이 깨지진 않아요.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을 거야. 이어지는데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들로 이어질 거고, 다만 기울기만 매 순간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도 마3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에서 기준으로 식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보기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접어 주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3보다 작은 범위에서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올 거야. 그럼 첫 번째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x 생기고 두 번째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2x 생깁니다. 즉 마이너스 3x라고 어쩌고 저쩌고,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울기 마3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마3과 1 사이에선 뒤에 절대값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건 마이너스 x, 뒤에 두 번째 건 2x, 더하면 1x,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만들어져요. 마지막 1보다 큰 범위에선 둘 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와 2x 더해서 3x, 기울기 3짜리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식을 직접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첫 번째 놈의 식은 둘 다 음수로 나와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요 놈은 사실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3x 더하기 5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함수식이. 그리고 가운데 놈은 뭐 x 어쩌고 건데 이 문제에선 크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은 요 경계값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x에 마3 집어넣어 보면 두 번째 절대값 0 되니까 버리시면 되고, 요 놈의 함수값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는 좌변식을 함수식으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절대값 0 되니까 버리시고 요 놈의가 8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왜 가운데 식은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 나는 어차피 10이라는 값보다 작은 범위만 체크를 할 거야. 10이라는 건 여기 위쪽에 존재하겠지. 8보다 위쪽에. 자,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 체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프 요만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는 10이 되기 위한 요놈의 x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3x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경우는 3분의 5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라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즉, 저 절대값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자, 3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1, 2, 3, 4, 5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했고요. 자, 그럼 우리는 1, 2, 3, 4, 5번의 그래프가 모두, 좌변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게 보이실 거고, 이렇게 사이값 나오려면 0보다 작다라는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의 모양만 보고도 답은 몇 번 아니면 0보다 작다가 있는 식만 된다는 거 확인되셔야 되고요. 1, 2, 5번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 찍더라도, 시간이 없이 찍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푸는지 모를지라도, 사실 뭐 어떻게 풀지 모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1, 2, 5번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체크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 경계값이 바로 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분의 10이 나오는 형태, 즉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걸. 아, 미안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쏘리. 그래서 2번은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또 1번과 5번 중에 고르셨어야 되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니네가 시간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식으로 세우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였고, 다음과 같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이제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우선은 좌표평면과 직선의 방정식 단원의 고난도 문항, 세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올림포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같이 보면서 자, 문제 한번 털어봅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뭐 자주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제 비율을 주는 대신에 넓이의 비라는 표현을 좀 주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 거야. 자, 우리 주어진 A와 B를 봤을 때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가 4배가 되도록 한다. P는 직선 AB 위의 점이다 라는 조건이 줬어요. 뭐 그림 좀 그려서 좀 상황을 파악해 보자면, 오늘 쌤 문제 풀 때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고 3,4는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점 A와 점 B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B 위에 어떤 놈이 있다? 점 P가 있어서, 자, OAP의 넓이가 4배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P가 내분점에 위치한다면 요런 느낌이겠죠. OAP 삼각형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겼고, 자, OBP 삼각형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어. 야, 그럼 한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점 O와의 높이, 즉 거리는 같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삼각형의 넓이 B는 밑변 B와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을 끌어낼 수 있냐면 AP 대 BP가 4대 1이다. 자, 요걸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수업 듣는 친구들 반복되는 게 주인공 P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P는 순서 맞춰 쓰라고 했습니다. AB의 4대1 내분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4대1 외분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P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P1, P2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내분점이 P1이라고 명칭을 한다면 내분점 공식 사용하셔서 구하시면 되겠고, 외분점 P2라고 해서 P2의 좌표를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셔도 되고, 자, 우리는 P1과 P2가 4대1 내분점과 4대1 외분점인 걸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떻게 풀어볼까 하냐면, 자, 이렇게 굳이 풀 필요는 없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자, 그냥 A, B는 직선이기 때문에 옆으로 쭉 생겼다라고 보기 편하게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하나 정도 체크해 보기 위해서 A, B 사이의 거리 정도는 뭐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B를 좀 너무 멀리 잡은 것 같아서 좀 가까이 당겨 볼게요. B는 한 요 정도로 데려갑시다. 자,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미리 한번 구해 보면은, 자, 뭐 5루트 2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25, 5, 25, 루트 50이라서. 자, 그럼 한번 체크해보자. 자, P1이라는 건 4대1 내분점으로 보자며. 그래서 4대1 내분점 위치에 P1이 있어. 라고 체크 좀 할게. 그럼 실제 길이를 나는 4A와 A로 표현 좀 합시다. 그러면 AB 사이는 5A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A 값이 루트 2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외분점일 수도 있다며 4대1 외분점. 그래서 4대1 정도 되도록 P2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는 4B와 실제 길이 4B, B라고 좀 잡아봅시다. 자, 그럼 어떠한 관계식이 보여야 되냐면 3B가 5A와 같다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자, A는 루트 2라며.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이 3분의 5 루트 2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실제 값을. 네.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값 모두 다 구했고, 내가 원하는 거는 P1, P2의 길이고, 그건 바로 A 더하기 B랑 같잖아. 그래서 방금 구했던 A는 루트 2, B는 3분의 5 루트 2.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통분해서 3분의 8 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직선상에서
직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였죠. 3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내분점, 해분점 공식해서 좌표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방식을 먼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이걸 응용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자, 알아만 놓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32번, 프린트 32번으로 가고, 자, 올림포스 문제 같은 페이지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좀 개념적인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우리 Y축만 한번 그려놓고 할게요. X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점 A는 2,4만 요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점 B는 4,7 좀 더 위쪽에 존재한다라고 잡아봅시다. 자, Y축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저 AP-BP의 절대값 둘의 차이가 길이차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놈은 자, 우리가 더하기 버전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판단해서 일직선상 그 일직선도 선분 AB 사이에 존재할 때가 최소다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점 A와 점 B가 존재할 때 내가 문제에서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자, 이 경우는 자,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P가 요 바깥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항상 AP 더하기 BP는 뭐보단 컸죠? AB보다는 크다라는 게 됐었어. 야, 그럼 난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근데 AB보단 크대. 혹시 저 AB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없을까? 그게 바로 뭐였어? 점 P가 선분 AB 사이에 있을 때가 최소라고 했었지. AB 사이에 점 P가 있으면 우리는 AP 플러스 BP는 AB와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서 이 경우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경우다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자, 근데 요번엔 백입니다. 근데 원리는 삼각형과 동일한데 식을 좀 다르게 써야 돼서 좀 처음 보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똑같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보자.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P가 파란색 저쪽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AP라는 길이는 삼각형의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저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만들려면 BP를 넘겨서 다음과 같이 미안해요. AP 마이너스 BP는 AB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BP의 입장에서 식을 썼을 때도 AB 더하기 AP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항시켜주면 자, 마이너스 AB보다 AB를 좌변으로 넘기시면 돼요. 크다. 누가? AP 빼기 BP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둘을 한 번에 써버리면 바로 저 문제 위에 있는 절대값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어. 절대값 AP 빼기 BP는 작다 AB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절대값의 최대값 구해달래. 근데 이렇게 AB보단 작아야 된대.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 등호가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바로 마찬가지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자, 보라색의 케이스일 땐 어때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AP 마이너스 BP가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AB와 같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절대값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는 언제라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주냐? P는 뭐 P를 0,B로 잡고 기울기 같다라고 푸셔도 되긴 하지만 차라리 나는 AB를 다 알고 있으니까 AB의 직선의 방정식 세워버립시다. 기울기는 2분의 4로 2라는 값 나오네요. 그래서 Y는 2X 빼기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P는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0,마일이라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수업 때 다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같은 페이지 마지막 프린트 33번 올림포스 75쪽의 3번 문항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 경우도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뭐 A, B, C, D의 점을 한번 찍어보긴 해야 될 거예요. 점 A는 뭐 2,4 정도, B는 3,3 정도, C는 2,1 좀 아래쪽에 있고요. D라는 점은 1,2라서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있는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PA, PB, PC, PD의 최소값은 자, 항상 4점이 나오면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자, 그럼 원리가 좀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위에 문제에서 이 보라색으로 처음에 썼던 이 더하기 버전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 있었지? 자, 요거 2번 하는 문제예요. 33번 문제, 올림포스 3번 문제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씩 볼 거야. PA와 PB를 보는 게 아니라 PC를 보세요. 자, 얘가 최소려면 P라는 점은 선분 AC 위에 있어야 돼. 선분 AC 위는 이렇게 2개 그었을 때, 즉 사각형의 대각선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PB, PD의 최소가 되기 위해선 P는 선분 BD 위에 있어야 돼. 같은 원리로. 자, 요 경우가 2개씩 더했을 때 최소라고 했어. 그럼 BD 위에 P가 있으면 돼. 그럼 뭐야? AC 위에도 있어야 되고 BD 위에도 있어야 돼. 즉 P가 요 교점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P의 위치. 최소가 되는 P의 위치. 네. 그래서 그냥 교점의 P의 위치. 교점의 좌표만 구해주시면 돼요. 누구의? AC와 BD의. 자, 그럼 AC라는 직선은 그냥 x는 2라는 직선이 됩니다. x좌표가 2개가 같기 때문에. 자, BD의 좌표는 B와 D를 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둘의 교점이라서 점 P는 x에 2를 넣어달라는 얘기겠죠? 2,2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점 A의 좌표는 처음에 문제에서 2,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아니야. 그냥 같은 x값이기 때문에 요 높이차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4 빼기 2분의 5, 즉 2분의 3이라는 거, 3번이 답이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말만 고난도 문항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까지 정리하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원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